달콤한 사과파이 향이 가득한 보스턴의 작은 빵집, 스위트 서렌더에 존 밀러가 들어섰다. 70살에 은퇴한 백왕공주는 짭짤한 소금기가 밴 머리카락,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 어린 반짝임이 가득했다. 그는 유난히 사과파이를 좋아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빵집의 사과파이만이 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어서 오세요, 존. 오늘도 사과파이 드시러 오셨나봐요? 빵집 안쪽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붉은 머리를 곱게 말아 올리고 동그란 안경 너머로 따스한 미소를 짓는 여인, 메리 오코넬이었다. 67에 은퇴한 간호사인 그녀는 통통한 몸매만큼이나 넉넉한 인심을 가진 누가 봐도 정겨운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다. 그럼요, 메리. 이 집 사과파이 맛은 보스턴 최고라니까요. 아니, 어쩌면 전 세계 최고일지도 모르죠. 존은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매일 앉는 창가 자리로 향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빵을 진열하는 메리의 손길을 따라 움직였다. 넉넉한 팔뚝, 포근해 보이는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인자한 미소가 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오늘은 왠지 파이 만드는 솜씨가 더 좋아 보이시는데요? 메리? 존은 짐짓 모른 척 말을 건넸다.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골든이어스 노인복지센터에서 메리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댄스 수업에서 서툴게 스텝을 밟던 메리의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던 존이었다. 그래요. 존도 참. 그나저나 골든이어스에서 뵙는 건 처음이네요. 메리는 수줍은 듯 웃으며 존의 앞에 사과파이 한 조각을 내려놓았다. 따끈한 파이 위에는 아이스크림 한 스쿱이 얹어져 있었다. 존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게요. 거기 댄스 수업이 그렇게 재밌다던데. 저도 한번 배워볼까 봐요. 어머, 존도 춤추시는 거 좋아하세요? 저랑 같이 배우시면 되겠네요. 메리의 눈이 반짝였다. 존은 그녀의 눈빛에서 반가움 이상의 무언가를 읽은 듯했다. 어쩌면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사과파이는 여전히 맛있네요. 존은 포크로 파이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사과와 고소한 파이지가 어우러진 완벽한 맛이었다. 다행이네요, 사실은. 남편이 참 좋아하던 레시피였어요. 메리의 목소리가 살짝 잠겼다. 존은 그녀의 눈가에 맺힌 슬픔을 보았다. 남편분께서 소방관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존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죠. 그러다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메리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존은 가슴 한 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메리, 당신 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존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메리는 눈물을 훔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 존과 메리는 스위트 서렌더와 골든 이어스에서 자주 만남을 이어갔다. 존은 메리의 곁에서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메리는 존에게 따뜻한 미소와 맛있는 사과파이를 내어주었다. 존은 메리의 아파트에서 망가진 수도꼭지를 고쳐주기도 하고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외로움도 덜 수 있고요. 어느 저녁 메리는 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메리. 당신은 제 삶에 다시금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이에요. 존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삶의 위안을 찾고 있었다. 어느새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친구 사이를 넘어선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의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였다.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 존, 메리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존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메리.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가슴 뛰는 설렘이 그들을 감쌌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조심스럽게 메리의 곁을 떠났다. 그는 그녀가 깰까봐 조심하며 조용히 아파트를 나섰다. 할머니, 어제 존 아저씨가 여기서 주무셨어요? 그때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존은 깜짝 놀랐다. 문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자는 메리의 손녀 수잔이었다. 수잔. 존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거렸다. 수잔은 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두 분 무슨 사이세요? 그게, 존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때 메리가 방에서 나왔다. 수잔, 무슨 일이니? 할머니, 존 아저씨가 왜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수잔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존을 쳐다보았다. 메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존과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란다. 네? 수잔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존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메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 수잔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두 분이 정말 서로를 아끼신다면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수잔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 하지만 할머니, 존 아저씨를 정말 믿으시는 거죠? 그럼 물론이지. 존은 좋은 사람이란다. 메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존은 그런 메리를 보며 가슴 깊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수잔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 수잔. 메리가 수잔을 꼭 안아주었다. 존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존과 메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수잔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차츰 존의 진실된 모습을 보며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존과 메리는 여전히 스위트 서렌더와 골든 이어스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 그들은 함께 춤을 추고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했다. 때로는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눈빛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골드니어스의 댄스 수업이 끝난 후 존이 메리에게 말했다. 메리,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데요? 존? 메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존은 메리의 손을 잡고 스위트 서렌더로 향했다. 존, 여기는 왜? 쉿! 조용히 따라와봐요. 존은 윙크하며 메리를 빵집 안쪽 주방으로 데려갔다. 주방에는 밀가루, 버터, 설탕, 그리고 잘 익은 사과들이 놓여 있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사과파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존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요? 존, 당신은 사과파이를 먹을 줄만 알지 만들 줄은 모르잖아요. 메리가 웃으며 말했. 천만에요. 이래 봬도 제빵 경력이 꽤 된다고요. 어릴 적에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가 있거든요. 존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어디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솜씨가 좋으시면 제가 이 가게에서 일하게 해줄게요. 메리도 지지 않겠다는 듯 팔짱을 끼고 존을 바라보았다. 좋아요. 대신 제가 만든 파이보다 맛있어야 할 거예요. 존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기대하시라고요. 메리 오코넬. 그렇게 존과 메리의 유쾌한 사과파이 수업이 시작되었다. 존은 능숙한 솜씨로 반죽을 라스카트왈하고 사과를 썰고 파이 틀에 재료를 담았다. 메리는 존의 곁에서 그의 솜씨를 꼼꼼히 지켜보았다. 존, 반죽이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사과에 계피 가루를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메리의 잔소리가 이어졌지만 존은 싫지 않은 듯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파이를 만들었다. 자, 이제 오븐에 넣기만 하면 돼요. 존이 의기양양하게 말했.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메리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 잠시 후 오븐에서 고소한 사과파이 냄새가 풍겨나왔다. 존과 메리는 오븐 앞에 나란히 서서 파이가 구워지기를 기다렸다. 냄새는 그럴듯한데 메리가 중얼거렸. 맛은 더 기가 막힐 거예요. 존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 마침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사과파이가 오븐에서 나왔다. 존은 조심스럽게 파이를 꺼내 식힌망 위에 올려놓았. 자, 이제 한번 맛을 볼까요? 존은 나이프를 들고 파이를 한 조각 잘라 메리에게 건넸다. 메리는 조심스럽게 파이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메리의 눈이 커졌다. 이 맛은 어때요? 제가 만든 사과파이 맛있죠? 존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메리를 바라보았. 정말 맛있네요. 메리는 감탄하며 말했. 당신 솜씨 인정할게요. 존 밀러 씨. 하하. 그럼 이제 저를 이 가게에 취직시켜주시는 건가요? 메리 오코넬 사장님. 존이 너스레를 떨었. 그건 좀 더 생각해보겠어요? 내일 다시 와서 솜씨를 더 보여주시겠어요? 메리가 짐짓 튕기는 척하며 말했. 물론이죠. 내일 또 맛있는 사과파이를 만들어 드릴게요. 존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 그날 이후 존은 매일같이 스위트 서렌더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그는 메리에게 사과파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스위트 서렌더는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빵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자 그들의 행복이 연그러가는 곳이었다. 존,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치 잃어버렸던 조각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메리가 존에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메리.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달콤한 사과파이예요.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행복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곁에서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보스턴의 작은 빵집 스위트 서렌더를 넘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잔잔한 화제가 되었다. 존의 유머 감각과 메리의 따뜻한 마음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고 그들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메리의 손녀 수자는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존과 메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할머니, 존 아저씨와 함께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수잔이 메리에게 털어놓았. 그렇단다, 수잔. 존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다. 메리는 수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했지만 두 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니 이제 안심이 돼요. 고맙다, 수잔.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기쁘구나. 메리는 수잔을 꼭 안아주었다.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골든 이어스에서 댄스 수업을 함께 들었고 스위트 서렌더에서 맛있는 사과파이를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이자 연인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시간이 흘러 존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새었고 메리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함없이 빛났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나누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존과 메리는 스위트 서렌더 10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축하해 주었다. 존은 사람들에게 직접 구운 사과파이를 나눠주었고 메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스위트 서렌더 10주년 기념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 이 빵집은 제게 단순한 빵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 메리를 만났습니다. 존은 메리의 손을 꼭 잡고 말을 이었다. 메리,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존의 말에 메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존, 당신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 같습니다. 메리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다. 그날 밤 스위트 서렌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났다. 그곳에는 사랑과 행복, 그리고 달콤한 사과파이 냄새가 가득했다. 존과 메리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메리,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아니,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존이 메리에게 속삭였다. 그럼요, 존.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예요. 메리가 존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보스턴의 밤하늘 아래 스위트 서렌더는 오늘도 그들의 사랑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달콤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세월은 흘러 존과 메리에게도 어김없이 인생의 황혼기를 더욱 재촉했다. 존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느려졌고 메리 역시 이제는 돋보기 없이는 신문 읽기가 힘들어졌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젊은 시절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고 깊어져 갔다. 존, 요즘 부쩍 기운이 없어 보여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어느 날 저녁 메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존에게 물었다. 아니에요, 메리. 그냥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것뿐이에요. 걱정 말아요. 존은 애써 태어난 척 웃어 보였지만 메리의 예리한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다. 존, 우리 내일 병원에 가봐요. 건강 검진 받은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괜찮다니까요, 메리. 나보다는 당신 건강을 더 챙겨야지요. 존은 한사코 병원에 가지 않으려 했다.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메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메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존은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며칠 후 정밀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존과 메리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존 씨,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폐 쪽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존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한 기분이었다. 메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의 말을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존이 암이라고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존과 메리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만 꼭 잡고 걸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슬픔이 그들을 짓눌렀다. 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 곁엔 내가 있잖아요. 메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존은 그런 메리를 꼭 안아주며 애써 눈물을 참았다. 그래요. 메리, 당신이 있어서 난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그날 이후 존은 힘겨운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구토와 고통 속에서도 존은 꿋꿋이 버텨냈다. 메리는 그런 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존, 오늘은 수프 좀 드셔보세요. 기운을 차려야 이겨낼 수 있어요. 메리는 숟가락에 수프를 떠서 존의 입가에 가져갔다. 존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입맛이 없어요, 메리. 그냥 당신 얼굴이나 좀 더 보고 싶어요. 존은 힘겨운 와중에도 메리를 향한 사랑을 잊지 않았. 존, 메리는 그런 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 울지 말아요, 메리. 당신이 울면 나도 마음이 아파요. 존은 힘겹게 손을 뻗어 메리의 눈물을 닦아주었.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메리.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존은 힘겹게 말을 이었. 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은 꼭 나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할 날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메리는 존의 손을 꼭 잡고 애원하듯 말했. 메리, 사랑해요. 존은 메리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미소였다. 다음 날 새벽, 존은 메리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메리는 존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한참 동안 흐느꼈다. 존의 장례식은 스위트 서렌더에서 조촐하게 치러졌다. 존과 메리의 이야기를 아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존, 당신은 제게 최고의 친구이자 연인이자 남편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메리는 존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 존이 떠난 후 메리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지냈. 스위트 서렌더는 여전히 달콤한 빵 냄새로 가득했지만 메리에게는 그 냄새가 더 이상 예전처럼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존과 함께 빵을 만들던 추억, 그와 나누던 따뜻한 대화, 그의 유머러스한 미소, 모든 것이 그리웠다. 할머니, 이제 그만 기운 차리셔야죠. 존 아저씨도 할머니가 이렇게 슬퍼하시는 걸 원치 않으실 거예요. 수잔이 메리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골든 이어스에서 존과 함께 췄던 왈츠 음악을 듣게 되었다. 그 순간 메리는 마치 존이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메리,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 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서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게요. 메리는 눈을 감고 존의 목소리를, 그의 따뜻한 손길을, 그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떠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설 용기를 냈다. 메리는 다시 스위트 서렌더의 문을 열었고 골든 이어스에도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존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메리는 그를 추억하며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주었던 사랑과 용기를 되새기며 다시금 삶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존, 당신이 가르쳐준 사과파이.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어요. 메리는 오븐에서 갓 구운 사과파이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 어느덧 메리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그리고 존과의 추억이 가득한 스위트 서렌더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싶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수잔과 그녀의 가족들이 메리의 임종을 지켰다. 메리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얘들아, 나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단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존이라는 멋진 남자를 만났던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메리는 존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메리가 떠난 후 스위트 서렌더는 수잔이 물려받았다. 수잔은 할머니의 뜻을 이어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계셨던 이 빵집, 제가 잘 지켜나갈게요. 그리고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오래도록 기억할게요. 수잔은 빵집 한켠에 걸린 존과 메리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스위트 서렌더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보스턴의 작은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존과 메리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 빵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마치 갓 구운 사과파이의 따뜻하고 달콤한 향기처럼. 수잔은 할머니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스위트 서렌더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 빵을 대접했다. 빵을 만드는 솜씨는 물론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할머니를 꼭 닮아 있었다. 수잔, 자네의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수프 맛이 그립구먼. 그 따뜻한 맛은 잊을 수가 없어.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넌지시 말을 건넸. 저도 그래요. 할머니의 수프는 정말 특별했죠. 그 맛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볼게요. 수잔은 그날부터 할머니의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메리가 남긴 낡은 요리책을 뒤적이고 오랫동안 스위트 서렌더를 드나들던 단골 손님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수잔은 드디어 메리의 수프 맛을 재현해내는데 성공했다. 그 따뜻하고 깊은 맛은 마치 메리가 다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수잔, 정말 대단하네. 자네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재현해냈어. 할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이 스프는 메리 오코넬의 스프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수잔은 환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손님에게 건넸. 스위트 서렌더는 이제 수잔의 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비록 존과 메리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과 추억은 여전히 빵집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잔은 빵집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 그 안에는 존과 메리가 주고받았던 편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들이 골든 이어스에서 함께 쳤던 왈츠곡이 담긴 낡은 레코드판이 들어있었다. 수잔은 그 유품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어루만지며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 두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는 거야. 그리고 그 책을 스위트 서렌더에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거지. 수잔은 곧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존과 메리의 첫 만남, 그들의 설레었던 데이트,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향했던 애틋한 사랑. 수잔은 그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록해 나갔다. 마침내 수잔의 책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과파이가 출간되었다. 책에는 존과 메리의 사진,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중 일부도 함께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과파이는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 스위트 서렌더를 찾는 손님들은 물론 보스턴 전역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책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책을 읽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두 분의 사랑은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 같아요. 이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잔, 훌륭한 책을 써줘서 고마워요.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감동 어린 서평을 남겼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과파이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수잔은 책의 인쇄 전액을 골든 이어스에 기부했다. 그곳은 존과 메리가 처음 만난 곳이자 그들의 사랑이 무르익었던 소중한 공간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덕분에 골든 이어스 어르신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수잔은 골든 이어스 강당에 걸린 존과 메리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스위트 서렌더는 이제 단순한 빵집을 넘어 보스턴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빵을 사러 올 뿐만 아니라 존과 메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추억하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위해 그곳을 찾았. 수잔은 빵집 한켠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 그곳에는 존과 메리의 사진,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그리고 수잔이 쓴 책,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과파이가 전시되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건 바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분의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수자는 오늘도 스위트 서렌더에서 존과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스위트 서렌더와 함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수잔의 책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과파이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영화는 존과 메리의 만남부터 이별, 그리고 수잔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기까지의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잔은 시사회에서 영화를 본 후 벅차오르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영화의 흥행과 함께 스위트 서렌더는 더욱 유명해졌고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다. 존과 메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스위트 서렌더를 방문한 한 젊은 커플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다. 두 분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존과 메리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요.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자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린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날 수자는 스위트 서렌더를 방문한 한 노신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빵집의 단골이었어요. 존과 메리가 함께 빵을 만들던 시절부터 이곳을 찾았죠. 두 분은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었어요. 노신사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수잔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존과 메리가 스위트 서렌더 앞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제가 두 분께 선물로 드린 거예요. 존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이었죠. 노신사의 말에 수잔은 깜짝 놀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수잔은 노신사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 노신사가 떠난 후 수잔은 그가 준 사진을 스위트 서렌더 전시 공간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다. 사진 속 존과 메리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위트 서렌더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잔도 어느덧 할머니 메리의 나이를 훌쩍 넘긴 노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스위트 서렌더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제가 빵집을 물려받을게요. 수잔의 손녀, 메리가 어느 날 수잔에게 말했다. 고맙구나, 메리. 하지만 나는 아직 괜찮단다. 빵을 만드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여전히 내겐 큰 기쁨이야. 수잔은 여전히 빵을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았고 스위트 서렌더를 찾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어느 날 저녁, 수잔은 스위트 서렌더 문을 닫고 빵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존과 메리의 사진, 그들이 주고받았던 편지, 수잔이 쓴 책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과파이. 그 모든 것들이 수잔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자 삶의 일부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수잔은 눈을 감고 존과 메리의 영혼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날 밤 수잔은 스위트 서렌더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행복함이 가득했다. 마치 갓 구운 사과파이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져 있었다. 수잔이 떠난 후 스위트 서렌더는 그녀의 손녀 메리가 물려받았다. 메리는 할머니 수잔, 그리고 증조 할머니 메리와 증조 할아버지 존의 뜻을 이어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과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세 분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스위트 서렌더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줄게요. 메리는 빵집 한켠에 걸린 존과 메리, 그리고 수잔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 스위트 서렌더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보스턴의 작은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마치 갓 구운 사과파이의 향기처럼 스위트 서렌더를 찾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